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You're so nosy. 너 진짜 너무 오지랖이 넓어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사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나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에 있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는 지적인 호기심은 항상 플러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지적 호기심을 가득 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2번부터 함께하는 날인데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고 오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바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잘할 줄 아는데 그래도 진짜 마지막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1번 셰익스피어가요 didn't write that play. 그 놀이를 안 썼다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았죠? 자, 이때 play는 누구예요? 누구가 아니고 뭐예요? 그치, 연극이란 뜻이에요. 셰익스피어가 그 연극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수동태로 만들 건데 수동태는 누가 주어 자리를 뛰쳐나가면 수동태가 되지? 맞아, 여기 목적어.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맞아요. BPP. 자, 그럼 어떻게 돼요? be 쓰고 write의 PP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write, wrote, written. 그래서 writt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있던 행위자를 맨 뒤로 유배 보내는데 그냥 쫓아보내면 좀 불쌍하니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전치사 by를 붙여줬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요. 자, 근데 지금 시제를 반영해주지 않았고요. not이란 말도 쓰지 않았군요. 자, 시제가 뭡니까? 과거 시제네. 그러면 be가 아니고 was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not까지 붙이니까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wasn'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hat play wasn't written by Shakespea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웠다. 2번. Fred has finished his assignment. 그랬습니다. assignment가 뭘까요? 숙제, 과제물 이런 겁니다. 자, Fred는요, 자기의 숙제를 다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동태 바꿀 건데 누가 앞으로 나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요. 자, 동사는 뭘로 바꾼다고요? BPP. 잘했어. 그러면 be, finish의 PP 형태니까 finished 이렇게 하면 되겠고 주어를 뒤로 쫓아보내면서 누구 붙여줬다고? by 붙여줬다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시제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시제를 반영을 합시다. 지금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 시제구나.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have pp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His assignments have been finished by Fred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왜 has 안 썼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주어가 assignments 복수니까 당연히 has가 아니라 have been finished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갑시다. My cousin gave me this book. cousin이니까 사촌이구나. 제 사촌이 저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give란 동사는 참 특이했잖아요. 얘가 목적어를 2개나 취할 수 있어요. 완전 욕심쟁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물론 얘도 목적어고요. 얘도 목적어니까요. 수동태 만들 때 주어 자리로 목적어가 뛰쳐나간다면서요. 얘가 뛰쳐나가도 되고요. 얘가 뛰쳐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미를 한번 앞으로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는 어떻게 바꿀까? BPP. 그럼 be 쓰고 give의 PP 형태 뭔데요? give, gave, given. 그렇지? 그럼 be given 하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주어는 맨 뒤로 쫓아보내면서 by를 붙여줍니다. 그랬으니까 be given by my cousin 하면 돼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돼? 그쵸? 시제만 반영하면 돼요. 자, 시제가 지금 과거 시제네? 그러니까 was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뭐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은데? 그치, 목적어가 2개였잖아요. 그럼 여기 을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는 얘 이렇게 홀라당 빼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려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this book 이렇게 된다고요.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I was given this book by my cousi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4번. A celebrity made this brand popular. celebrity란 단어가 우리 교재에 진짜 많이 나왔죠. 이게 뭐였어요? 유명인.
여러분 나중에 다 유명인대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었어요. 자, 이 make란 동사는요. 뒤에 뭐가 오더라? 그치.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popular, 인기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누가 뛰쳐나올까? 목적 보어 나갈 수 있어요? 안 돼. 목적어가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가고요. 동사는 뭘로 바꿔요? BPP로 바꿔요. 자, 그 다음 목적 보어는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내려서 popular. 자, 그런데 시제 반영해줘야 된다면서요. 시제 뭔데? 아, 과거 시제구나. 그럼 was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붙여서 읽어보세요. This brand was made popular by a celebrity. 이 브랜드는 그 유명인에 의해서 아주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 만드는 건 아주 기본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하셨을 거고 이제 F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우리말 해석을 잘 읽고 나서 다 잘 배열을 해보랍니다. 자, 그 영화는 500만 이상의 관객이 관람을 했대요. 오, 대단하다. 자, 지금 봤더니 그 영화가요, 관람을 했을까? 아니, 영화가 어떻게 직접 관람을 했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관람이 됐겠죠. 아, 관람이 됐다. 이거 무슨 태? 수동태. 좋아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BPP. 그러니까 여기 지금 PP, watch의 PP 형태니까 watched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영화를 관람한 주체, 영화를 관람한 행위자는 누구예요? 누구기는 관객이겠죠. 수동태에서 행위자는 뭘로 나타내준다 그랬지? by로 나타내준다 그랬죠. 그럼 by를 쓰고 500만 이상의 관객이란 말만 뒤에 써주면 돼요. 근데 영어로 숫자가 더 많다, 이상이다. 그럴 때 이제 over라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over 쓰면 되고 500만 명의 관객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5 million viewers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저 다 안 써도 여러분 잘 알아보실 수 있죠. 자, 이제 뭐만 하나 더 해주면 돼요. 시제만 반영해주면 돼요. 자, 근데 관람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쌤 그냥 했다 과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was watched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완전 앞에 거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쌤 잠깐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영화가 아직도 상영 중인 거예요. 그래서 개봉한 날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 사람이 관람해서 500만이 넘었다라는 의미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현재 완료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has been watched를 쓰겠습니다. 아, 요것도 괜찮아요. 둘 중에 뭘 쓰셔도 괜찮습니다. 의미하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아, 얘는 이제 영화 다 끝났는데 그 영화 개봉 당시에 500만이 넘게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개봉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뉘앙스만 좀 다른 거고요. 두 개 다 괜찮습니다. The movie was watched by over 5 million viewers. 자, 2번 갑니다. 새로운 학교 회장은 매년 선출이 됩니다. 그랬어요. 잠깐. 회장이요. 자기가 선출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뽑히는 건가? 뽑히는 거. 무슨 태? 수동태. 자, 그럼 뒤에 뭘로 할까? BPP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비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얘 PP 형태니까 elected 이렇게 해야 되겠네. elect가 선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매년이라는 거는 그냥 뒤에다 그대로 쓰면 되죠. every year 이렇게. 에이, 여러분은 물결하지 말고 다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시제만 반영해주면 되는데 매년 이런 일이 생긴대잖아요. 매년. 과거 시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현재 시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new school president is elected every year. 매년 새로운 학교 회장이 선출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자, 스마트폰은요,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잠깐. 스마트폰이 스스로를 막 쓰는 건 아닐 거고, 사람에 의해 사용이 된다. 이거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어떻게 생겼더라? 아, BPP. 그러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니까 can be used.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근데 뭘로 사용이 되냐면요.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사용이 된대요. 영어에서 이렇게 뭐뭐로써 그럴 때 전치사 못 쓰게 해요.
빨리 밑에 거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로서 as 쓰거든요. 그럼 as 하면 되겠네. 자, 그다음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라는 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An effective teaching tool. 그래서 an effective teaching tool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제만 반영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얘는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 왜? 잘 보세요. 누가 있어요? can,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뭐 써요? 동사 원형.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A smartphone can be used. 스마트폰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 an effective teaching tool. 아주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4번. 자, 제이슨은요,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자, 잘 보세요. 제이슨이 지금 남한테 시켰어요? 야, 너 신분증 좀 줘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이슨한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한 건가요? 다른 누군가가 제이슨한테 시킨 거죠. 그럼 일단 태는 무슨 태예요? 수동태예요. 제이슨의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남한테 뭐 하게 시키다 그럴 때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막 시키다 한자로. 사역동사, 사역이란 말을 썼었어요. 그죠? 사역동사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make예요. 자, 그러면 make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make, 목적어, 보어. 목적어한테 보어하게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 목적어 자리엔 누구한테 시켰겠어? 제이슨한테 시켰겠지. 자, 그 다음 뭐 하라고 시켰어요? 보여주시오 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럼 make는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뭐 쓰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인 원형을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보여주다, show라는 말을 쓰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무슨 태로 바꾸자 그랬지? 수동태. 그럼 수동태로 한번 해볼게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바뀌고, BP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목적 보어를 우리 평소 때는 어떻게 했지? 뭘 어떻게 그냥 내려 썼죠. 근데 얘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생으로 원형을 쓰는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얘가 이렇게 원형으로 썼을까? 누구 눈치 보느라고? 사역동사가 무서워가지고 사역동사 서슬이 펄해서 얘가 이렇게 원형을 썼던 건데 지금 얘가 완전 세가 약화됐죠. 무슨 태가 됐어요? 수동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눈치 봤다가 다시 없어졌던 to가 슬금슬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to show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자, 제이슨은 자기가 시킨 게 아니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be made. 자, 근데 뭐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까? 보여주시오. 요 뒤에 아까 to가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to show가 되는 거고요. 뭘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신분증이니까 his ID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시제만 맞추면 되겠다. 그쵸? 보여주어야 했다 과거네. 그러니까 be 자리를 was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Jason was made to show his ID.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순수한 의미의 수동태와 관련된 문법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여기까지 내용 잠깐 정리해 볼게요. From your broken past, get it 'cause I'm getting mine. I know the way. 네, 이제 grammar in context, 문법이긴 한데 우리 좀 내용이 있는 글 속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A번 우리말로 해석을 옮겨보세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인슈타인은요, 물론 과학을 하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아인슈타인 명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분이 남긴 멋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예요.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그랬습니다. 수동태다. 그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BPP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했어요.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cannot be kept.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는? by force.
힘, 무력 이런 거죠. 무력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자, 또 뭐 나왔어요? 조동사 뒤에 BPP 수동태가 나왔네요. 그것은, 즉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achieve라고 하면 성취하다니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만? By understanding.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막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정한 평화는 얻을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대편에서 또 힘을 길러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겠죠. 서로 간에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갈게요. B번. 자, 이번에는 빈칸에 주어진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넣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해당하는 부분을 봤더니 It painted in June 1889 그랬어요. 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The Starry Night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품 아세요? 그렇지. 그 반고흐의 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도 실려 있죠. 자,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1889년 6월에 그려졌습니다. 응? 그림이 스스로 그렸을 리는 없고 고흐에 의해서 그려졌겠죠. 아, 그려졌다. 수동이네. 그럼 어떻게? BPP 써라 그랬으니까 be painted 하면 되겠고요. 뭐 1889년이면 한참 과거구만. 그럼 시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B가 was로 시제를 반영해서 was painted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The village in the painting, however, was not actually part of the view 그랬습니다. 자, 마을이에요. 근데 전치사 명사네. 묻고 어떻게 할까요? 꾸며주면 돼요.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마을. 자, 그러나 그 그림 속에 나오는 마을은요. was not actually part. part가 무슨 뜻이 있지? 부분이란 뜻이 있죠. 실제로는 일부분이 아니었대요. 뭐의 일부분이 아니었어요? of the view. 그 광경, 그 보이는 모습의 일부분이 아니었대요. 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앞에 있는 문장을 제가 해석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 읽어 오셨잖아요. 여기서의 the view, 그 보이는 모습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치. 이 The Starry Night이라는 작품을 원래 반 고흐가 자기 방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마을, 그럼 그 마을도 그 사람의 방에서 보였던 풍경이냐? 실제로는 이제 이건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draw, 그려졌습니다. 잠깐. 지금 주어가 뭐지? 주어가 The Village, 마을이지. 그래서 마을이요. 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쌤 수동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BPP 쓰시면 돼요. 자, draw의 PP 찾아봅시다. draw, drew, drawn. drawn이구나. 시제는 뭐예요? 과거구나. 그럼 뭘로 쓸까? was 쓰면 되지. 자, based on another town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마을에 근거해서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저 뒤에 달라붙은 거 저거 뭐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이 구문 완전 기분 나쁜데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 뭐라 그랬지? 분사 구문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마을에 근거해서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길었으니까 붙여서 한 번만 해볼까? The village in the painting, however,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있는 마을은 was not actually part of the view. 그 풍경의 실제로는 일부가 아니었고요. And was drawn based on another town. 다른 마을에 근거해서 그려졌습니다. Currently, the Starry Night display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City 그랬는데 currently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뜻이죠. 자, 현재에는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작품은 이게 작품 이름이니까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할까? 이거 뭐라 그러지? 그치, 이탈릭체로. 여러분 교재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작품은요. 어떻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시가 된다고? 그럼 무슨 체? 그치, 수동태.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BPP. 그래서 be display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냐면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시돼 있는 거잖아요. currently니까. 시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냥 현재 시제 쓰면 돼요. 그래서 is displayed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어렵다. 이거 한 친구 완전 잘한 거예요. has been since 1941. 1941년 이래로 그러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했다, 그러해왔다 라고 하는 거는 어땠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땠다. 그치. 1941년 이래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원래는 이런 걸 거예요. has been displayed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City. 이렇게. 근데 이거 왜 다 안 썼을까? 왜 다 안 쓰기는 똑같이 앞에 거 그대로 반복되잖아요. 영어에서 비동사 플러스 알파에 이 알파 부분이 이렇게 중복될 경우는 뭐만 남기고 B만 남기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완전 열심히 배웠죠? 생략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반복돼서 빠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시제는 또 왜 이렇게 썼냐고? 1941년 과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시되어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 쓴 거죠. 됐습니까? 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It regarded as one of Van Gogh's finest works. 그랬습니다. 자, regard라고 하면 뭐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것, 즉 그 그림은요. 여겨져요. 뭐라고 여겨지냐면 as, 아까 했잖아요. as 뭐라고 해석한다고? 로서. one of, 하나로 여겨진답니다. 자, 뭐 중에 하나입니까? 반 고흐의 finest works. 어머, 일인가 봐요 하지 말고 이 작가, 화가에게 있어서의 work는 뭐겠어요? 예, 그림 작품이겠죠. 반 고흐의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로서 여겨집니다. 아, 여겨지는 거 수동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BPP 써주시면 돼요. be regarded. 자, 그런데 지금 시제를 뭘 쓰면 되겠어요? 아,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현재 시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regarded as one of Van Gogh's finest works.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졌다고요? 뭐가? 그림이. 그림은 알려지는 대상, 수동이네. 그러니까 여기도 BPP 쓰시면 돼요. 그래서 be known 쓰면 되는데 이거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시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괜찮죠? C번 바로 갈게요. 자, 어법상 알맞은 걸 찾아보십시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누가 한 연설문이냐면요. 여러분 교재 하단에 보이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남긴 그 유명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거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봅시다.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절이 등장했죠? 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랬지? 동격. One day, 언젠가 This nation, 이 나라가 will rise up, 일어나서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live out이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천하다 정도로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기를 그렇게 꿈꿉니다. 자, 근데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게 무엇의 의미냐면 of its creed. creed라고 하는 게 어떤 신념, 신조거든요. 그것의 신조의, 그것의 신념의 진정한 의미. 잠깐,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할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꾼답니다. 그래요, 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뭔데요? 뒤에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일단은 hold가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hold고요.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쥐고 있는 것도 hold예요.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hold 목적어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self-evident는 뭐냐면 evidence는 알죠. 이게 증거잖아요. 스스로가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진짜 그냥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완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더라? 스스로 명백하다, 자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이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진실이 뭔데? 또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동격의 대절입니다. All men, 모든 사람은 만들어졌다,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equal,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평등하게 만들어졌다 이거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조가 된 거니까 수동. 그래서 뭘 쓰시면 돼요? BPP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문법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멋이 좀 떨어지는데 다시 한 호흡을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감동적인 건데.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That one day, 언젠가는 This nation will rise up. 이 나라가 일어나서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기를 꿈꿉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신념이란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바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자명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분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니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만들어졌다. 그 이념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실제로 이 나라가 그 이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흑백 간의 불평등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정말 우리나라의 신념처럼 평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감동 깊더라고요.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dream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동격이에요. My four little children.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will one day, 언젠가는 live in a nation, 이런 나라에서 살 거다라고 하는 꿈이 있대요. 어떤 나라인데요? 아, 관계부사절이 꾸며줘요. They will not, 그들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 남한테 판단받지 않을 거다라는 꿈이 있대요. 남한테 판단을 막 당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수동이네? 어떻게 해주면 돼요? BPP를 쓰면 돼요. 자, 근데 뭐에 의해서 얘네가 판단을 당하지 않냐면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될까요?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원래 캐릭터라고 하면 특성이란 뜻이고요. 컨텐츠가 내용이죠. 근데 사람한테 있어서의 내용물은 뭐예요? 그치, 나의 됨됨이, 나의 사람됨, 인격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됨됨이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평등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잃지 않습니다. 제 자식의 세대에 가서는 얘들이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얘 자체로 판단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저의 4명의 자식들이 이런 나라에서 언젠간 살 거라는 꿈이에요.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그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됨됨이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요.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해서 낫과 벗이 짝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문들을 보면 마치 시처럼 동일한 어구를 이렇게 반복해서 글의 리듬감을 주거든요. I have a dream that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좀 연설이면서도 동시에 노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뭐 어찌 됐거나. 자, 그럼 진짜 노래 한번 들을까?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깐 숙제 확인하면서요. 노래 좀 듣고 갈게요. You're my everything. 네,
여러분 박수 갑자기 왜 박수 치냐고요? 이제 수동태 관련된 단원 다 끝났고 새 단원 들어갈 차례인데 이 새 단원은 제목이 문장의 어순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어순, 말의 순서를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을 때 순서 없이 막 아무렇게나 말했나? 아니죠. 영어는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어떻게 보면 그냥 총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몇몇 단원 빼고는 아마 큰 부담 없으실 겁니다. 진짜 그런가 볼까?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부정어를 어디에 놓을 건가 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사실 우리 중1 때 다 배운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볼게요. 자, 일단 부정어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not, 아니다 이거잖아요. 자, 얘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그지? 우리 비동사에 부정할 때 이렇게 not 뒤에 붙이잖아요. 자, 그 다음 조동사가 있다. 예를 들어 can이다. 그럼 not 어디다 붙여요? can not 뒤에다 붙이죠. 아, 뭐야? 조동사는 그 뒤에 not이 오네요. 자,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work 이런 단어. 그런 거는 우리 아니다 부정 만들 때 어떻게 했지? do를 끌어다가 do 뒤에다가 not을 붙였죠. 그래서 do not 하고 그 뒤에 동사를 쓰면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완전 쉽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 이런 애들은 부정을 만들 때 어디다가 not을 붙일까요? 앞에다 붙이면 돼요. 이거 이때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구도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고 동명사구도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고 동명사구는 동사야 ing지. 자, 그 다음에 분사구 ing나 pp 같은 경우에도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not과 any, not과 ever가 붙었을 때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든지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부정을 강조해서 any나 ever를 사용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진 그대로 not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any나 ever가 뒤쪽에 위치합니다. 별로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은데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죠? 자, 예문으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1번이에요. Rewarding students with money for good grades is not is a good idea. 와, 이거 완전 쉽다. 아까 비동사 부정 어떻게 하라 그랬지? 비동사 부정. 그치? be 뒤에다가 붙이면 된다면서요. 그럼 답 나왔네? 얘가 답이에요. 자, 그럼 앞에 게 주어란 얘긴데요. 주어 자리에 명사 자리인데 ing가 왔어요. 그럼 얘 뭐예요? 동명사. 우리 동명사 주어 어떻게 해석했죠?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warding students, reward, 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학생들을 보상하는 것은요. with는 수단의 전치사잖아요. 무슨 수단을 써서? for, with money,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For good grades, 좋은 성적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돈으로서 학생들을 보상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였구나. It'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 이거 진짜 반대. 100점 받았다고 엄마가 용돈 더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최악의 교육 방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Most people know not to not know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알다라는 거는 비동사예요? 아니. 조동사예요? 아니. 그냥 일반 동사죠. 이런 애는 아니다 부정형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do를 끌어다가 do에 not을 붙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뭘?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That Beverly does stand up at a comedy club on the weekends. 자, 이 Beverly라는 사람이요. does stand up. 스탠드업을 한다는 걸 모른대요. 스탠드업을 한다는 게 뭘까? 근데 뒤를 봤더니 어디에서요? 코미디 클럽에서요. on the weekends. 주말마다 스탠드업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쌤 저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그렇네.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건 이렇게 왜 스탠드업 마이크 세워놓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말로 이렇게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단독 무대를 펼치는 거 이런 걸 갖다 스탠드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3번 갑시다. Setting goals that you not cannot accomplish is pointless. 와, 이것도 너무 쉽지. 조동사는 어디다가 뒤에다가 not을 붙이세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s가 동사인데 그럼 앞에까지가 다 주어란 얘긴데
주어 자리에 ing 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동명사 주어. 해석은요. 것은 하면 된다 그랬어요. setting goals.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무슨 목표인데요? 아이고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절이 that you cannot accomplish. accomplish가 성취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is pointless. 포인트가 뭐야? 이게 요점이잖아요. 요점이 없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아,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Setting goals that you cannot accomplish. 당신이 이룰 수도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요. 무의미합니다. 자, 4번 봅시다. The clock that was broken has not been fixed yet. 그랬는데,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have pp 완료 시제에서요. 그 앞에 있는 have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얘가 뭐다? 조동사다 그랬거든요. 조동사가 있을 때에는 부정형을 어떻게 만든다고?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고. 그러면 has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얘가 답이구만. 그쵸?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he clock, 그 시계요. 관계대명사다. 그럼 꾸며주면 돼요. That was broken. 고장난 그 시계가요. Has not been fixed yet. 아직도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고쳐지다 수동 be pp랑 현재 완료 시제 has pp가 만난 형태인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네. 자, 갑시다. B번. 얘는 살짝 더 어렵다. 틀린 거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눈을 부릅뜨고 한번 고쳐보랍니다. 1번 갑시다. Frank not was late for the meeting. 오, 너무 쉽다. 비동사 부정은 어디. 그치, 비동사 뒤에.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를 쏙 바꾸면 됩니다. 자, Frank는요, was not late. 늦지 않았어요. 어디에? For the meeting. 그 모임에 늦지 않았습니다. 자, 2번 갑시다. We not should assume we know everything about her life. 이것도 너무 쉽네. should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부정형은 not을 어디? 뒤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assume이라고 하면요. 사전을 막 찾아보면 추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막 추정하다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써봤어요? 너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니? 막 이런 거. 추정하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겠거니 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닐 확률도 꽤나 높은 거. 그게 추정하다예요.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 우리는 추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뭘?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We know everything about her life.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지는 말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About her life.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요. 쉽네. 3번. Please be careful to not disturb the animals. disturb가 뭐더라? 방해하다. 단어 좀 외우세요. 방해하다. 자, 근데 투부정사는 부정형 어디다가 갖다 쓴다 그랬지? 투부정사 앞에다가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구만. 그러면 please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뭐 하지 않도록? Not to disturb the animals. 동물들을 갖다가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이렇게 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동물들 이렇게 안에서 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야 일어나봐 막 이렇게 막 유리치고 그러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4번 갈게요. If you have the motivation to exercise, having not fancy equipment is not a problem. 그랬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쌤, is not a problem. 문제가 아니다 이고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렇네. 주어 자리에 오는 ing는요. 동명사입니다. 그렇네. 동명사는요. 부정형을 만들 때 not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졌구나. 그럼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 만약에요. You have the motivation. 당신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왔네? 꾸며주면 되겠다. To exercise. 운동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Not having fancy equipment. fancy라고 하면 굉장히 막 비싸고 좋고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is not a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실 계단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뭐 운동 되는데 장비가 없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C번 갑시다. 자, 얘는 배열하는 문제니까 조금 어려워요. 1번.
블레이크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봅시다. Blake was admired. admire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와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근데 BPP를 썼으니까 수동 블레이크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 되겠다. 자, for는 무슨 전치사예요? 이유의 전치사예요. 얘가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나 봤더니 의수되지 않아서. 근데 뭐 어쨌거나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 와요? 명사나 동명사. 동명사는 부정 만들 때 not을 어디다 붙인다고? 앞에다가. 그러면 not boasting 동명사 앞에 붙이면 돼요. boast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우쭐우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 잘난 척 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았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잘난 척을 안 했을까? 대해서? 여기다 about 넣으면 되겠네. about his achievement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붙여서 읽어볼게요. Blake was admired for not boasting about his achievements. 블레이크는요,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으스대고 자랑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2번. 그의 경기력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는 쉽게 충족되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Our high expectations, 우리의 높은 기대요. 자, 근데 무엇에 대한 기대냐면 of his performance. performance가 수행이잖아요. 그럼 뭐 운동하는 사람의 수행은 경기력이겠죠. 그의 경기력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는요. 쉽게 충족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뭐 어쨌거나 조동사 will 왔네? 그러면 not을 어디다 붙여요? 조동사 뒤. 그럼 will not이에요. 자, 그 다음 충족되다 무슨 태? 수동태. 그럼 요 뒤에 수동태가 와서 붙으면 되죠. 어떻게? be satisfied 이렇게. 근데 어떻게 충족이 안 된다고? 쉽게 충족이 안 된다고요? 그럼 뒤에다가 easily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붙여볼까요? Our high expectations of his performance, 그의 경기력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요, will not be satisfied easily, 쉽게 충족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3번. 우리는 패션 산업이 매우 마른 모델을 고용하지 않도록 강요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남한테 뭔가를 억지로 시킬 때 force란 동사를 쓰는데요. force는 force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강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자, 우리는 should force 강요를 해야 됩니다.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The fashion industry, 패션 산업이 고용하지 않도록. 지금 않도록이란 말이 들어갔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건데 여기다 뭐도 붙여줘야 돼요? not도 붙여줘야 돼요. 어디다 붙일까?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 붙이라면서요. 오, 여기 이대로 쓰면 되겠구나. not to employ, 고용하지 않도록. 누구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마른 모델. 너무 마른 모델은 여기 나와 있네. extremely skinny models. 그죠? 그래서 extremely skinny models. 뒤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붙여서 읽어볼까요? We should force the fashion industry not to employ extremely skinny models. 우리는 패션 산업이 너무 마른 모델을 갖다가 고용하지 않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무 마른 모델들이 막 건강상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패션 산업이 이런 걸 강요하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메리는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거 뭐지? 이유인데. 쌤, 이유는요. because 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맞아요. 근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짧게 줄일 수 없을까? 우리 이렇게 부사절을 짧게 줄일 수 있었죠. 뭘 써서? 분사를 써서.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분사 구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로 시작하겠네? 그쵸? 분사 구문은 부정을 어떻게 하지? 앞에다 not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분사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그럼 순서가 not knowing 하면 되겠다. 자, 근데 뭘 몰라요?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Mary couldn't participate in the event.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면 참가하다, 참석하다 이거니까 Mary는요. 그 어떤 행사에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맞아. 이유의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 가지고 얍 줄인 거 그게 분사 구문이었는데 분사 구문의 부정은 앞에다가 낫을 붙이는 거였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부정어가 들어가 있을 때 어순이 어떠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Turn away from your broken past. Get it 'cause I'm getting mine. I know the way. 네, 그 다음에 우리 도치라는 개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문제까지 풀 수 있을지 개념 설명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 숙제해 오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자, 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영어의 순서와는 원래 우리가 흔히 쓰는 순서와는 다르게 자리를 쏙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순서는 뭐예요? 주어, 동사. 그쵸? 근데 이거를 싹 바꿨을 때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부정어구로 시작할 때 부정어구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어요? not, never 이런 부정어구가 맨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조동사 주어로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only의 수식을 받는 어구로 시작할 때 사실 영어에서는 only도 어떻게 보면 부정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을 딱 찍어놓고 나 너만 사랑해. 그러면 99개가 X고 한 개만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에 가깝다고 보나? 뭐 어찌됐건 간에 only의 수식을 받는 어구로 시작이 될 때에도 뒤에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동사 주어의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o 조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그러합니다. neither 조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얘네도 순서가 바뀌어서 쓰이니까 같이 챙겨주시고. 자, 조건의 접속사가 표현되지 않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미 배웠어요. 가정법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원래 if 주어 동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if를 빼버린 거야. 아유, 짧게 하자. 그럼 뺐으면 티는 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요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둘이 자리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막 아무 동사나 일 때 다 자리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무 때나 if를 막 빼버리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 주어보다 앞쪽으로 나가는 표현들은 어떤 게 있냐면 should라든지 were라든지 헤드 같은 경우에 이런 도치가 일어나요. if를 생략한 다음에. 근데 이걸 막 지금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if가 생략됐네 요 정도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저 다음 시간에 바로 A번 문제부터 풀 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챙겨 오시는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내드린 숙제도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